제가 내일 새벽에 지방 출장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동영상 촬영을 못하는데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 동영상 촬영하고 내일은 동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이 TV 조선 기사인데요. WHO 하루 25만 명이고 이미 2차 대유행이 돼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 쪽,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제 재오픈하고 나서 가장 먼저 2차 유행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뭐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속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건 여기 그리스도 있지만, 그리스, 여기 보면 이제,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스페인은 이미 약간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 패턴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랑스 얘기도 나왔고, 뭐 영국, 위에서는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탈리아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한국경제 기사인데. 그리고 또 이제 연합뉴스 기사 보면 이제 독감 다칠 건데, 이제 미국 문제죠. 17만 명이나,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근데 이제 독감이 오는 게 독감으로 사망이나 뭐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니고 독감으로 사람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그 검사하는데도 또 굉장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1년에 그 독감으로 거의 3, 4만 명의 노인분들이 주로 사망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혼란이나 어려움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독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컷뉴스에 속보가 떴는데 이제 잘못하면 초기 단계라 재유행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정은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좀 선제적인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기 때문에 뭐 의료 붕괴나 이런 것들까지 공포스럽게 생각을 지금은 안 해야 되겠지만 최근 그 교회 관련된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야기된 것 같습니다. 확산세가 이제 지금 예전에 그 신천지 교회는 한 구역에 집단된 어떤 거였는데 지금 사방에서 막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기사 한번 볼까요? CNN 기사인데요.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단어 처음 봤는데죠. 뭐 많은 단어들을 처음 보지만 아마 이거 방콕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는 거랍니다. 악몽이래요. 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잔뜩 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해외여행도 막 막히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뭐 가격 비싸게 부르고 막 사람 막 밀려들어서 뭐 수요일 넘어가고 막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름여행 갔다 오셨나요? 휴가? 엄두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게 현재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기사 아닌가요? 사람들이 나다닐 수 없다. 생산이건 소비건 모두 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집합적으로 만들어니까 대규모의 인력들이 모이거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 기사 하나로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3분기 경제가 우리나라 이제 적신호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한국은행, IMF 정부의 목표인데 정부 목표는 의미가 없고요. 한국은행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일단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물론 중국 쪽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비중이 높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특히 유로존하고 미국 쪽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차 유행을 안 거치고 갈까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측하는 건 너무나 긍정적인 예측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뉴욕 그 연준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거 그겁니다. 은행 쪽에 대출 타이트하게 하느냐, 또 자금에 대한 수요는 뭐 많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상업하고 산업 쪽에 대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을 타이트하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계속 타이트하게 올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상업하고 산업 쪽에 내가 대출을 하려면 안전한 대출 아니면 안 할 거야라고 계속 밀러 올리고 있다는 거죠. 아직 꺾이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를 올릴 거냐, 론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리 올릴 거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계속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고
기준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은행은 대출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요는 그러면 강하냐 그랬더니 밑으로 떨어졌죠. 4월 반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4월에 반등했던 이유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이나 산업 쪽의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아우성을 쳤겠죠. 그 이후에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 부동산, 상업부동산 대출인데요. 수요하고 이것도 요건데 이거 기준을 타이트하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상업부동산만 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기사는 계속 보여드렸는데 은행에서는 상업부동산 쪽에서 대출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요구는 수요는 많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상업부동산에 쓰나미가 쓸려 내려가는 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상업부동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임대차 관련된 것도 뭔가 영향을 계속 받지 않을까. 이건 뭐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상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일 건데 그 임대차 관련돼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이쪽이 현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일단 그러니까 기준을 타이트하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지 관련 모기지 대출입니다. 네, 타이트하게 할 거야 라고 계속 밀어 올렸어요. 타이트하게 할 거랍니다. 그런데 수요는 강해 그랬더니 약해졌던 수요가 다시 반등하면서 네, 수요도 강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시장은 아직 상업 시장보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서 대출 부실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 위에 있는 상업이나 혹은 그 상업 관련된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기준은 타이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도 감소했는데 이거는 수요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거주모기지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소비죠. 그래서 기준 타이트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계속 타이트하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 대출 있죠. 대출을 더 늘릴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생각 절대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업을 하는 어떤 뭐 그 회사건 아니면 일반 산업 활동을 하는 회사건 개인이건 간에 기업과 가게에 대출은 타이트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출해줄 의지는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요가 많아? 가게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에 대해 소비자 대출이 많아 그랬더니 아니 없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출 영역에서 지금 그나마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자금이 풀려 나올 거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택 관련된 모기지에 수요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은행은 아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되도록이면 안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타이트하게 그 규정들을 조건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못 받겠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가계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소매 판매가 상당히 그 트렌드 안으로 밀려서 들어왔어요. 예, 트렌드 안으로 다시 확각했다 트렌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이렇게 일정 수준 플러스로 다 터닝돼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안에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이제 미국 센서스거든요. 센서스에 이제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의 전체적인 게 얘고 안에 세부적인 걸 보려고 이 데이터를 안에를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전월 대비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전년 동기 대비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큰 거 있죠. 14.8%. 그 다음에 11.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쪽이나 어떤 정원 이런 거 막 가꾸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우리가 식료품 가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음료를 사서 집에 가거나 음식 뭐 찬거리 같은 거 반찬거리 야채 이런 것들을 사서 집에 가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활동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요.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동차 영역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이거 상품이에요 이게. 관련된 도구, 상품
그러니까 이것도 집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난스토어 리테일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전화 주문 같은 걸로 뭔가 배송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나가서 뭔가 먹는 것, 나가서 뭔가 서비스 받거나 먹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물론 전월 대비로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추세는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줄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 패턴으로 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월 대비 조금 더 나아져 가지고 7월 달에 외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거 연간 추세로 놓고 보면 상당히 위축돼 있어서 주로 집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패턴의 그 움직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이건 미시건 대학 그 서베이인데, 이거 가끔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 오면서 일단 전체적인 기대치는 0.3포인트 빠졌고요. 그 다음에 현재 컨디션은 0.3포인트 빠졌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랐어요. 0.6포인트. 근데 오르는 정도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실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 소매 팻막이 많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경제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려면 이제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계돼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정 영역이나 어떤 산업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다는 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분배가 정확히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뉴욕 연준의 여러 가지 데이터인데, 이거 서베이입니다. 서베이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위로 머리로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자꾸 작동하면 연준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완화 정책을 하기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잡 세퍼레이션이니까 이건 이제 실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란 건 뭐냐면 잃을 가능성,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4월달에 굉장히 높았다가 좀 감소됐었는데 다시 들렸어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냐면 스스로 이제 그만두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근데 4월달에는 안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갔다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 잘 찾을 수 있어 그랬더니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못한다. 찾을 가능성 드물어.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옮길 가능성은 있니? 그랬더니 아니야. 옮길 가능성, 옮기면 큰일 나,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더 높아지겠어? 실업률이? 그랬더니 4월달에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올랐다가 3월달에, 그 다음에 뚝 떨어졌는데 다시 7월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고용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 다음에 개인에 관련된 그 소득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1년 전보다 이게 이제 늘어날 것 같아? 라고 그랬더니 이 답이 일정 추세에서 떨어진 다음에 상승 속도가 거의 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고 이걸 보여드릴까요?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훨씬 더 나빠졌어. 약간 나빠졌어. 뭐 비슷비슷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인 3월 달에 굉장히 심화돼서 안 좋아졌다가 4월 달에 최대치를 갔다가 이제 5월 달, 6월 달 떨어졌는데 7월 달 다시 올라갔어요. 보면 7월 달. 그래서 요 두 개치, 요 빨간 거, 약간 제일 빨간 그 다음 거, 요 두 개치가 보면 올라갔죠, 위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금융 패턴과 관련된 것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차 팬데믹이 가면서 2차 팬데믹 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7월 달 초입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2차 지금 트럼프가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쟁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딪혀 싸우고 있죠. 느려질수록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오늘 장이 셌는데,
중국도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소매 판매거든요. 근데 판매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됐다가 이제 빠른 속도로 반등했는데 점점 반등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요번에는 사실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크게 큰 비를 맞으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난리를 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이것도 역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게 충격이 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 주식시장의 하락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하락이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그 야르딘 리서치에 나오는 이거 계속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그래요. 이게 8월 12일자잖아요. 가장 빨리 업데이트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보면 역시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현재 22.5배인데 밑에 걸 볼까요? 22.5배인데 US가 이 차트로 놓고 보면 대충 한 25배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IT 버블 때입니다. 아직 이게 가장 높을 때예요, 사실 역사상. 아직 그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추세를 타고 계속 밀고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받치면서 기업이 EPS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짧은 기간 안에. 그 부분이 이제 부러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피 계열로 보면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PBR 배수, 퍼배수가 26배 정도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간이고요. 7월 말이거든요. 지금 그 월간이고 일간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현재 27배 정도 와 있고요. 중형주는 거의 30배 가까이 와 있습니다. 8월 11일자 기준으로. 이게 과연 정당한 배수냐, 이게. 이거에 대한 부분에 그 투심이 꺾이면 이게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그게 무엇에 의해서 꺾일지 아니면 꺾이지 않을지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현재 추세에 맞춰서 내가 잘 베팅을 하면서 줄타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잘 조율하셔서 투자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